예, 안녕하십니까. 유일로보틱스 연구소장 김병주입니다. 오늘 스마트 제조 선봉에선 AI라는 주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한 주제이지만 조금 쉽게 저희가 현재 유일로보틱스가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로봇과 협업을 해서 현재 스마트 제조에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유일로보틱스는 한 10년 정도 업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산업 분야는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상장 올해 3월 18일 날 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은 김동건 대표이사님이고 산업 로봇 전문가라고 해서 1세대부터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 강현자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전문가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로봇과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를 융합을 시켜서 인더스트리 4.0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일로보틱스는 특히 직교 로봇이라는 과 협동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이라는 큰 세 가지의 로봇이 있는데, 왜 세 가지를 하냐면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힘, 토크, 그리고 스피드, 빠른 거, 그리고 자유도, 또한 거기에 플러스 코 로봇이라고 해서 협동 로봇, 이러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즉 고객 니즈에 맞게끔 세 가지의 형태의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많은 이제 토론을 있었는데, 로봇 SI라고 해서 현장에 더 가깝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 이렇게 제조 자동화하고 같이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로 같이 하고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는 스카다 시스템, MES, 인공지능 예지 예측, 사물 인식, 로봇 클라우드 관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융합을 시키고 사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교 로봇은 뭐 다양한 종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고요.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도 다양한 크기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발표를 한 로봇 산업의 4차 혁명의 핵심은 이렇게 스텝별로 올라간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발표한 거에 첫 번째 스텝 1은 개별 센서, 개별 로봇 원격적으로 해서 노동력이 대체되는 그러한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스텝 2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서 다중 로봇을 제어를 하는, 클라우드 기반을 하는 것을 스텝 2라고 합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환경이 되고 다중 로봇이 돼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과의 협업이 가능하고 자동화 기계들과 협업이 가능한 것을 스텝 2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스텝 3는 이제 인공지능을 넣어서 자율로 수행을 하고 다중 로봇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자율적인 로봇이 되는 것을 스텝 3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 기조에 맞춰서 저희 유일로보틱스는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 인더스트리 4.0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0, 2.0, 3.0에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자동화 기술, 현재 저는 전 세계가 아직은 인더스트리 3.0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서로 호환시켜서 인더스트리 4.0 피라미드 구조에 맞게끔 많이들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인공지능, 즉 오토노미어스 한 자율 제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 직교 로봇,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를 융합시켜서 다양한 적용, 가전 부품, 자동차 부품, 모바일 부품, 이러한 화장품 뭐 그런 케이스부터 해서 저희가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는 즉 부품 산업,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품 산업, 그다음에 조립 산업에 많이 적용을 현재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 4.0 제조 공장 로봇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디서는 항상 발표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How? 우리는 많은 플랫폼들을 이미 있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what? 어떠한 도메인, 어떠한 시장, 어떠한 작동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w의 맨 밑에 이 컴포넌트들을 보면요. 로봇 모터, 액추에이터, 로봇 드라이버, 감속기부터 해서 많은 컴포넌트들이 메커니컬과 전기 개장적인 부분이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모션 제어기란 ROS2라는 것도 나왔고, 모션 제어기, 티칭 펜던트 밑에 가보시면 그 전문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사실은 ICT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이미 로봇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 로봇, N 로봇 가보시면 보쉬 이런 데 보시면은 벌써 안드로이드 기반 티칭 펜던트부터 해서 클라우드 기반 티칭 펜던트 제어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AI 알고리즘 사실은 많은 교수님들, 많은 학자, 많은 대학들에서 연구해서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파이터치, 파이썬, 텐서플로우라는 플랫폼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컴퓨터, 카메라, 비전까지 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가져다가 융합해서 로봇에 적용을 해도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 딥러닝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ICT 디바이스 플랫폼들이 저희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없는 것은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고, 원천 기술도 또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겠죠. 거기에 기존 산업 기술, 예를 들면 화학 공장이면 화학 공장, 자동차 부품이면 자동차 부품, 도장이면 도장, 그리고 조립 공장, 임가공 공장, 프로세스 공장, 이러한 플랜트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많이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더스트리 4.0에 인공지능이 잘 정확히 잡대돼서 고객이 요구하는 거, 산업이 요구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렇게 저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봤더니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인공지능은 한계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제일 좋아하는 건 터미네이터의 아울백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생각할 만큼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가에 보면 기능적 분류, 그 다음에 프로세스적 분류,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 양상적 분류가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음성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추적, 로보틱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항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뇌과학에서 뉴럴 네트워크, 영역 네트워크, 해부학적 모델, 기능적 모델에서 나와서 발전하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뉴런 학습에 대해서 영감을 얻어서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CNN, RNN 학습을 통해서 이미지, 영상, 언어, 음성을 마구마구 한 5년 전서부터 쏟아져 내려왔죠. 그런데 로봇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입 시스템, AI 출입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제가 40대 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0대 여자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이 사실은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40대 여자의 A라는 사람으로 마크, 라벨이 붙을 거니까요. 그 라벨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로봇은
생산 로봇에 의해서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측과 추론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추론, 예지할 수 있는 그 생물학적 근사성을 반영한 DNN, SNN, 그 롱숏텀 메모리, 뭐 커넥텀 기반의 네트워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사실은 저희가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우리 교수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인간이 가장 근사한 것이 이 생물학적인 근사성에 맞춘 것을 해서 정말 인공지능다운 로봇을 개발을 할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원하는 인공지능이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 인텔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신문에서도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 자율주행 로봇 많이 하는 게 AMR 로봇, 그다음에 로봇 암, 협동 로봇들이 보면은 카메라로 하고 인간의 협동 로봇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같이 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주문을 하면은 절단 분쇄 용접부터 알아서 오토노미어스한 로봇을 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밀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AI 인공지능 로봇을 의뢰하는 고객들의 거의 90% 이상은 한 번쯤은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했는데 정밀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다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그냥 뭐 출입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환경관리 시스템, 이러한 그 다음에 챗봇, 대화형, 그러한 것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질의응답 우리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가 질의응답을 챗봇에서 하는데 배가 아파요 그러면 뭐 누가 땅 샀나요? 이렇게 대답을 좀 하면 어때요? 예. 뭐 병원을 어디 가세요라고 처방하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게 대답 좀 하면 어때요?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로봇에 대해서는 정밀도가 높지를 않고 하면은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고도의 인공지능을 원하죠. 궁극적으로는 터미네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저는 순수한 어린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원하는 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협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요거 밑에서 보는 것은 배달의 민족인가요? 배달의 민족의 로봇이 뭐 알아서 가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 오토매틱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관제 시스템하고 자율을 해서 경비하는 이러한 거, 뭐 소방, 군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부분이 현재로는 오감을 인식하는 저희 두뇌의 기능, 그리고 예지 추론을 하는 기능들이 조합을 해서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우리 인간의 두뇌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더 고도의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계속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조금 저희 프로젝트 중에 약간 지난 거 현재 최근 따뜻한 거는 못 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도색인데요. 이 현재 자동차에 차선 렌이 있는데 이제 차선들을 쭉 그 도색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차선을 인식을 하고 복구를 해서 다시 로봇을 제어해서 그 차선을 뿌릴 수 있게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저희가 차선을 계속 인식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차선이 자꾸 넘치고 오류가 생기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딥러닝을 통해서 CNN이나 이러한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선을 디텍트하고 그리고 또 차선을 확인을 하고 차선을 분석을 하는데 각도라든가 표면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2차적인 뉴럴넷을 써서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차선이 이렇게 가다 보면 끊기고 그다음에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다음에 곡선이 힘들어지면은 추정을 못 해요. 이러한 것을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야지 인공지능도 정확한 차선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차선에 거기서 로봇을 제어해서 정확히 도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금 중요한 자료인데 혹시 꼭 어디서 좀 설명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선을 인식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선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 복구하면서 학습을 해서 오류를 줄여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도색 차량에 대한 미리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해야지 갑자기 차선이 없어진다든가 차선에 빛 반사가 생긴다든가 다양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최소한 10km 정도는 죄송합니다. 5km 정도는 달려야지 계속 차선을 리페인트를 계속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도와 스피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것이 가장 중점으로 됐습니다. 먼저 차선 인식 복구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오토 엔코더 베이직으로 했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CNN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해서 계속 생성해서 비교하는 GAN을 좀 써서 저희가 리커버를 했는데 또 그 픽스드 포인트, 픽스 투 픽스를 해서 계속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하이 레졸루션 GAN이라는 것을 기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피처 디텍션, 레스넷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 다양한 것을 해왔더니 가장 빠른 것과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가 있는데 정밀도와 가장 빠른 것을 복구 능력에 업서터블 한 것은 하이 레졸루션 GAN이다라고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AI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차선을 이제 추종해야 되는 건데요. 타임 시리즈 LSTM,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로직 스피드 때문에요 하는 GRU,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트랜스폼, 그 다음에 CNN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썼는데 CNN 트랜스폼이 가장 추정을 하는 데서 엑설런트한 성능을 발휘하죠. 예전 93%까지 추정 정밀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90% 이상까지만 하는 타임 시리즈 트랜스폼에 적답하다라는 것이 바로 추정 속도 때문입니다. CNN 알고리즘은 아직까지도 트랜스폼 하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타임 시리즈 트랜스폼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오타입니다.를 통해서 저희가 그 병렬 처리 연산을 다 해서 추론 속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차선을 정확히 예측하고 복구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분 남았으니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이 피킷 로봇인데 사실은 UR 로봇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R 로봇에서 비전은 캐논부터 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봇의 눈과 뇌인데 뇌는 또 그렇다고 치고 눈이 시중 가격 5천만 원에서 1억이 넘어요. 그 3D 비전 카메라들이. 근데 요즘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1억이 가까워지죠. 그런데 만약에 1억이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농수산물 분류 이제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농수산물 분류를 1억 주고 비전 달아가지고 로봇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로봇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러한 회사들이 이미 3D 비전이 아닌 저가형 카메라를 가지고 정확히 인지를 하는 알고리즘을 많이 구현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ROI,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6D 포즈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XYZ에 대한 그 심도까지 측정하는 걸 6D 포즈라고 해서 매트릭스는 당연히 6D 포즈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딥러닝 기반의 6D 포즈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그것도 연속성인데요. 키포인트 베이스에서 PVNet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포즈 CNN을 해서 인풋을 받으면 2D 키포인트를 계속 복원해낼 수 있었고요. 그 정확한 위치를 복원해낸 이 2D 키포인트를 가지고 퍼스펙티브 엔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또 이용을 해서 최소 이미 저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2D 포인트를 이제 3D 포인트에서 좌표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매트릭스로 해서 그 딥러닝을 돌려서 저희가 3D 키 포인트로 변환시키는 연구 활동을 거의 맞춰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건데 카메라가 사실은 그러면은 뭐 그냥 일반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3D 카메라가 아닌 비전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 해서 저희가 그 픽업부터 해서 정확한 것을 잡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PVNet 프레임 구조 이 자료는 PVNet 구조에 아주 저명한 논문에서 따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로봇의 저가 카메라, 인텔 카메라 한 20만 원짜리 정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고객 S3X라는 회사에서 대량 생산해서 지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 6D 포즈가 아주 뭐 잘 운영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카메라가 3D 카메라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인데요. 얘는 보면은 그 단동이라고 해서 용접인데 여기 홀들이 다 있는데 이 홀들이 뭐 수백 개의 홀을 작업을 하는데 이 오비탈 용접이라고 해서 끼고 계속 원형 서클러에서 용접을 하는 이러한 것을 로봇을 적용을 하는데 좌표 값을 계속 보정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당연히 로봇에 장착을 하지만 멀리 비전을 밖에서도 장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용접을 하면 환경이 계속 변합니다. 먼지도 나오고 아크도 나오고 불꽃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속 보정하기 위해서 정밀한 3D 비전을 밖에다 두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대기업에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제조 로봇 생산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교 로봇을 관제를 해서 원격으로 군집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로봇과 설비 기계들이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그림은 조금 작년에 하는 그 중기부 과제로 좀 해서요. 좀 실사와 좀 비슷하지도 않는데 지금 2차 버전은 실사와 거의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유니티 웹젤 유니티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거 보시면 저희가 가장 큰 많은 고객의 플라스틱 사출 고객입니다. 이 플라스틱 사출이 사출 성형기, 다관절 로봇, 칠러, 온조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출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와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레이션이나 오토 콜레이션, 크로스 콜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상관도 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요. 이 데이터의 마이닝을 해서 정말 간단한 RNN, MLP 이러한 걸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AI 예지 예측을 잘 하는 것을 해서 K-스마트 등대 공장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5분 남겨놓고 끝내라고 해주셔가지고 좀 말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하나 지금 PV넷을 이용해서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를 트레이닝하신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만큼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를 얻고 다시 그걸 기반으로 저희 뉴럴넷을 학습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제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당연히 이 PV넷에 대해서 처음에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그 2D 데이터든 3D 데이터든 제품에 대한 그 CAD 도면이 정확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3D 형상화된 정답을 정확히 갖고 있고 그 정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빛과 조명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얘가 포지션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러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찍어서 PV넷으로 계속 학습을 해야지만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먼지 외부 환경 이러한 것을 최적화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유니티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셨다고 하는데 그 유니티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킷이 그 데이터 내부 뭐라고 부르죠? 클래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 객체들을 활용하셨나요? 아니면 그것들을 다 생성하셔 또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유니티 쪽은 뭐 저보다 더 우리 유니티 개발팀장이 더 잘 아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유니티를 쓰기 전에 그 전서부터 객체로 해야 되는 그 오브젝트 대에서 그 움직임을 활용하고 3D로 변환시키고 하는 툴들이 그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겁고 동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즉 그 렌더링에 대한 값들이 항상 많이 있어야지 3D 비전과 같이 지금 실사와 같이 되는데 이것을 사실 미국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죠. 웹GL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고 또한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그 PC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도 있고 거기에 컴포넌트들이 그 3D의 그 오브젝트들을 렌더링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더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기능서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찾아내서 하나씩 적용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유니티 오늘 그 웹 디지털 트윈이 조금 할 줄 알았으면 좀 동영상 좀 준비해 와가지고 네. 자랑 좀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나 생생하고 정말 인공지능과 로봇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그 응용 사례를 정말 과감하게 다 공개해 주신 우리 연구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